안녕하세요. 찐사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잖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제가 Q&A 질문했던 거 총 취합을 해서 제가 오늘은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얼굴 공개 다 하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일단 오늘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제가 이게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조금 흥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다혈질 계열이어가지고 말하다가 이제 조금 화나는 부분에서는 욕도 할 수 있고 사투리가 조금 섞일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투리가 은근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한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니까 일단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총 8가지가 질문 8가지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맞게끔 제가 일단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냥 들어보시고 그냥 내가 공방 창업하기 전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좋은 거지만 그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제가 이 앙금플라워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저도 조금 많은 그 잡다한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었고 첫째 낳고 둘째 가졌을 때 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일을 중단을 했어요. 일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죠. 그러니까 거의 외벌이로 저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솔직히 애들 키우는 데는 솔직히 돈 들어가는 게 무시를 못해요. 외벌이로는 조금 저도 힘들기도 하고 이제 신랑한테 너무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집에 있는 성격이 아니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거여서 검색을 엄청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일 그것도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비누꽃도 진짜 비누꽃 자격증도 땄었고 석고방향제도 했었고 캔들도 했었고 이런 잡다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방을 차린 게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해서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택배 보내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수입이 너무 일정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퍼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매출은 전혀 없었고 솔직히 공방이 가게가 있어야지 손님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구경도 하고 주문을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수입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누꽃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시즌에만 장사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셋째 낳고 조금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검색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검색을 했는데 앙금플라워가 딱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떡케이크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주에서도 떡케이크 집이 한 3군데? 4군데 있었어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이 전주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곳은 자격증 자체가 없었어요. 자격증 자체가 없고 그냥 개인으로 자기가 커리큘럼을 짜서 이렇게 해서 자격증 없이 이제 그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 생각엔 자격증 있는 곳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 거여서 검색을 진짜 거의 한 달 내내 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도 저는 이제 앙금플라워라는 그게 검색을 안 하고 떡케이크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냥 일반 떡케이크만 많이 나왔었고 앙금플라워로 나중에 이게 앙금플라워라는 걸 알고 앙금플라워를 검색했더니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게 저희 스승님이어서 당장 이거를 했죠. 그것도 이제 제가 그때는 외벌이어서 돈이 없었으니까 저희 친정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할 거니까 좀 이렇게 엄마 찬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해주고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앙금 플라워 자체가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저도 진짜 손재주가 진짜 있다고 자부심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했으니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때는 전주에 떡케이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 앙금 플라워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서 저는 앙금 플라워 배우면서 공방을 차렸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다른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차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공방 위치, 제가 제일 첫 번째, 제가 지금은 이전 온 공방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공방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마트 앞에 있는 그 자리를 얻었어요. 그 자리가 원래는 들어오면 망해서 나가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트 앞이기도 하고, 그때는 마트 앞에 24시간이었어요. 저녁에도 이제 사람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내가 새벽 일에 나와도 앞에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당하면 소리 지르면 이 사람이 오니까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그 앞에다가 했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2층, 3층은 올라가기 싫은 게, 솔직히 엘리베이터 타기도 무서웠고, 시커먼 계단 그거 올라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누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이제 걸어 다닐 때 솔직히 내 눈높이에서 이렇게 옆에만 구경하지 이렇게 위에까지는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주에는 떡케이크가 많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1층에다 얻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물어보게끔 하기 위해서 1층에다 저는 이 자리를 얻었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저는 공방 위치를 첫 번째 공방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여기 이전 온 곳은 제가 이제 그 공방에서 첫 번째 공방에서 일을 할 때 주방하고 이제 손님 들어오는 것하고 이게 분리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가 9평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구조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여기가 문이었어요. 여기가 문이었고, 이제 뒤쪽에 창고가 있었고, 창고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손님들한테 내가 떡을 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 쪽에다가 주방 시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꽃을 짰어요. 이 주위에서 꽃을 짰는데 왔다 갔다. 그리고 손님 피가 몰 때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뒤로 옮겼어요. 가스레인지. 주방 시설을 아예 뒤로 다 옮겼어요. 싱크대고 뭐고 다 옮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꽃을 짰죠. 그리고 커튼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왜냐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가벽을 세울 그것도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좀 저렴하게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게끔 이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커튼으로 가렸어요. 근데 이제 들어올 때 제가 종 같은 걸 안 달았어요. 그랬더니 들어왔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불을 끄고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잡상인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작업할 때는 불을 끄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손님 픽업 올 시간에 불 켜는 걸 깜빡한 거예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없는지 안 보였어요. 커튼을 딱 제꼈는데, 솔직히 앙금 플라워 하면 저희가 바쁘니까 설거지 같은 거 아예 못 하잖아요. 책상이 완전 난리가 나 있었는데 손님이 그걸 제끼고 이제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방하고 내가 일하는 곳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자리를 봤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 옆에만 나왔었거든요. 자리가 여기 옆에만 나왔었는데 저희 엄마도 조금 성격이 그냥 막무가내일 수도 있어요. 막무가내인데 부동산 이모한테 가가지고
여기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도 곧 나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뭐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럼 여기 우리가 들어오겠다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우리가 여기로 오겠다고. 왜냐면 저희가 그 예전 공방은 좀 주차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주차할 곳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도 하고, 여기 자리는 1층이긴 한데 좀 계단이 있어서 올라오는 1층이에요. 그래서 뭐 차를 주차를 해도, 앞에서 주차를 해도 가게 가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딱 두 개 나와서 한쪽은 주방, 한쪽은 손님 픽업용, 그러니까 매장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나누고 싶어가지고 두 곳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치 선정할 때도, 두 번째 위치 선정할 때는 주차, 진짜 저쪽에 있을 때 주차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차할 곳이 아예 없었어요.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막 손님들이 저쪽에다 차를 받치고 걸어서 와야 되고, 그리고 차 받칠 데 없어서 막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와서 주차를 하고, 먼 데다 주차하고 와서 가게에 와서 픽업을 하고,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내가 어느 식당을 가던 어느 곳을 가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차하는 게 힘든 곳은 다시 가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맴돌아서 주차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선택을 일단 했어요. 1층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곳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쪽에 있을 때는 35만 원의 월세를 냈고, 이거는 양쪽 다 해서 합쳐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세는 거의 50만 원을 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테리어,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공방은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안 들어서 그냥 집기나 가구나 이런 거만 들어서, 그쪽에 있을 때는 뭐 보증금이랑 해서 뭐 집기로 선택하고 해서 거의 뭐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들었죠. 왜냐면 저쪽 첫 번째 공방할 때 되게 웃겼어요. 제가 이제 앙금플라워를 배우러 다니면서 저희 시아버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나 가게 차릴 거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진짜 막무가내로 그랬어요, 저희 시아버님한테.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흔쾌히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증금 내고 뭐 집기 사고 뭐 여러 가지 사고 뭐 필요한 거 물품 사고 해서 딱 1000만 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일부러 깨끗했었고, 그 자리가 그 전에 했던 분이 그 조금 인테리어를 좀 해놓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하나도 안 들었고 딱 보증금하고 그냥 이런 집기로 그것만 들었고, 여기 이전원 공방에는 제가 좀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도 있었고, 보라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퍼플 케이크예요. 그래서 벽도 저는 보라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조금 많이 알아봤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거의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 업체는 2,400, 그리고 실사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가 말로만 했는데 싱크대 포함도 아닌데 2,400 불렀었고, 두 번째 업체는 싱크대 600 포함해서 2,100 불렀었고, 지금 제가 이번에 업체 맡긴 곳은 싱크대, 진짜 저희 보시면 싱크대 크잖아요. 싱크대 포함, 온수기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1,500 정도 들었어요. 1,500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어닝도 저희가 지금 여기가 징크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옆에 주인님은 원상복구가 그거예요. 원상복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사장님이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되니까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했어요. 그리고 징크도 손을 안 대고 간판, 그래서 간판이 그러니까 징크가 뭐라고 해야 되지? 회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외관이 보라색이니까 깔끔하게 화이트로 가고 싶어서 간판을 화이트로 하려고 했더니 징크 색칠도 못하게 하지 뭐 그래가지고 원상복귀가 그거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어닝을 달자 해가지고 어닝 140만원 하고,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공방에 있던 건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새 걸로 다 구매했어요. 새 걸로 다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보증금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여기 왔을 때는 2,000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저기서 보증금 500 갖고 왔으니까
뭐 쌤쌤도 아니죠. 보증금은 저기하고 여기하고 쌤쌤이었고, 그래서 뭐 최종 든 거는 뭐 1,500, 2,000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랑도 몰라요. 저쪽에 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인 줄 알거든요. 뭐 이거 보면 이제 알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 오면서 총 든 금액은 2,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조금 욕심을 부려서 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인테리어 욕심은 절대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 카페처럼 상주해서 앉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픽업해서 가시면 끝이에요. 와서 픽업하고 가면 끝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인테리어 막 화려하게 해서 돈을 몇 천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저도 꽤 이 생활을 이제 5년 차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로망이 있긴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무리하게 뭐 대출을 받아서 왔지만 그런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인테리어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공방을 보실 때 좀 깔끔한 곳 인테리어 거의 손 안 댈 정도로 있는 그런 공방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는 픽업 손님이기도 하고 다 검색해서 오시는 손님들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손님은 그닥 없어요, 솔직히. 뭐 그래서 굳이 인테리어에 큰 돈을 쓰거나 처음에 하실 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래요. 저도 저기 있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인테리어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도 저는 4년을 공방을 운영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다 뭐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여기 전체 모습을 찍진 않아요. 찍진 않고 어차피 다 케이크 픽업에 가셔서 케이크 사진을 찍고 파티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기 때문에 굳이 공방 외관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그 공방을 얻을 때는 주차하기 편한 곳이랑 그 다음에 조금 깔끔한 곳 인테리어로 손을 안 봐도 될 곳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금액까지는 낼 수 있겠어 생각하면 거의 그러니까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60 정도 보시면 되시고 좀 윗지방 서울 지방은 1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월세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조금 가게 자리 선정할 때 이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규 수업 후 오픈은 언제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희가 이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배울 때 가게를 차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홍보 기간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 떡케이크 자체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한번 여기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다른 곳을 가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해서 만족을 했는데 다른 가게 맡겼다가 망치면 어떡하지? 뭐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저희 고객이 되시면 쭉 이어서 저희 고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단골 고객님들이 조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우리 선생님들 맨 처음에 물어봐요. 가게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냐? 그러면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딱 그게 정해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내가 취미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25명? 30명? 그 30명 안쪽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공방 오픈하신 분들이 5, 6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공방을 차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공방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솔직히 홍보 기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했을 때 전주에는 떡케이크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진짜 6개월 홍보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첫 달 수입도 0원, 두 번째도 0원, 세 번째도 0원. 그래서 월세를 어떻게 냈냐? 당연히 우리 신랑 월급에서 냈죠. 우리 신랑도 알 거예요. 왜냐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떡케이크 자체가 전주에서는 진짜 뭐 5년 전? 5년 전일 거예요. 5년 전에는 진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떡케이크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주문을 받을 때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지역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비 문화도 조금 그걸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 수업을 배울 때 공방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이게 한번 연습을 손을 놓게 돼버리면 이거 다시 할 때는 손이 굳어버려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이 없으면 뭐 연습을 뭐 진짜 부지런한 선생님 맨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연습하는 시간도 귀찮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판매할 때는 무조건 내가 원래 익숙한 곡만 짜서 계속해서 해서 판매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내가 뭐 연습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조금 원하는 꽃이 있으면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연습을 하긴 해요. 왜냐면 그 앙금도 조금 아까워요. 왜냐면 연습하고 나면 앙금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앙금 새 거 쓰기도 싫고, 일단은 수업하고 나면 앙금 남은 거 그냥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연습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내가 만약에 진짜 부지런해서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다 하시면 뭐 차후에 공방을 오픈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수업하면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저는 제일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뭐 자세도 잡아주고 뭐 이런 거를 뭐 자세하게 뭐 선생님마다 틀리겠지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정규 수업 배우면서 그냥 오픈 빡 해서 사고 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중에 하려면 더 두려워요. 왜냐면 실력 좋은 선생님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거를 잡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뛰어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 이미 고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뭐 서울같이 뭐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인구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과감하게 수업하면서 오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개인 차니까 뭐 일단은 제 말을 한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하고 판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수업은 이제 간혹 있어요. 솔직히 수업은 간혹 있고 거의 판매 위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 배우러 다녔잖아요. 시간도 촉박했고, 왜냐면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했고, 그 단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곳이 솔직히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인스타도 많이 보고 블로그도 많이 보고. 근데 검색하기에는 인스타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인스타를 많이 검색하는데, 제가 봐도 수강생 뭐 수업 사진이 올라오는데 뭐야, 나보다 더 잘하네 수강생이, 뭐 이거 처음 배운 사람 맞아? 이럴 정도로 사진, 이제 수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사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엄청 이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 수업을 들으러 가기 결정하는 데는 모든 걸 사진으로 보고 가시잖아요. 솔직히 이 선생님 수업 스타일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수강생님도 저한테 수업을 듣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수업을 한번 들으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서드 선생님도 있고, 서드 선생님에서 뭐 이제 그분들은 시간 안에 이거를 끝내야 되는 그 다음 타임 시간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드 선생님이 막 어레인지도 해주고 막 꽃도 짜주고 막 이런 거, 정작 내가 배운 건 없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어레인지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내가 짠 꽃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짠 꽃이랑 제가 짠 꽃이 있잖아요. 둘이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 누구 꽃을 올리겠어요? 당연히 선생님 꽃을 올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샘플로 사진 올리잖아요. 나중에 이거 주문 들어오잖아요. 똑같이 안 하잖아요. 그럼 컴플레인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할 때는 무조건 제가 짠 꽃이 아니고 선생님들, 수강생님들이 짠 꽃으로 어레인지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은 잘 안 짜줘요. 일단은 잘 안 짜주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 뒤에서 백업에서 이렇게 해서 짜주는 거는 어느 정도 선생님 뭐 이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꽃은 올리지만 제가 짠 꽃은 절대 올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샘플 사진 올렸는데 그거 똑같이 못해서 컴플레인 걸리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와 사진이 진짜 저도 보고 놀랄 만큼 실력들이야. 다들 수강생님들이.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뭐 그 선생님 진짜 금손이라서 잘 짜서 이런 사진이 나오겠지만 뭐 거의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사진 보면 선생님들 꽃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건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솔직히 그 금액이 솔직히 수업하는 금액이 190만 원이에요. 저희 협회는 19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인증률 30만 원이면 제가 가져가는 160만 원이에요. 솔직히 수업 이거를 쪼개서 8주잖아요. 8주를 160만 원을 나누면 뭐 20만 원이에요. 하루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에요. 그럼 8주는 160만 원이잖아요. 솔직히 케이크 내가 1시간이면 만드는데 판매하면 1시간이면 만드는 1시간에 40원만 만드는데 수업은 4시간 5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수업보다는 판매가 더 저는 조금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8주 동안 쭉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판매 케이크는 막 빨리빨리 해서 나가니까 뭐 주문이 많으면 뭐 하루에 30만 원도 벌고 40만 원도 버는데 수업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매달려서 2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 체력도 딸리고 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수업은 그냥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좋죠. 근데 이거를 길게 봐서 8주 동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차라리 판매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수업 오면 선생님하고 또 얘기하느라 또 바빠요. 저 좀 성격이 그래요. 또 얘기하느라 바빠서 얘기하면서 막 수다 떨면서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금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업보다는 판매가 더. 근데 이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진상 고객 응대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이 반나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담 이게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 사람들도 왜냐면 자기네들도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 자기가 물어봤던 거에 대해 뭐 질문을 기다릴 수 없는 성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빨리 다른 데 또 알아봐요. 내가 답을 주기 전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손님 한 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자 상담이나 톡 상담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답변이 느릴수록 손님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상담 같은 경우에는 밤낮 없이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 판매할 때 생산 속도 높이는 법을 물어보셨는데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꽃을 짜서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 다른 선생님들 물어보면 하루 전에 꽃을 짜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전에 꽃을 짜놓으면 그 다음날에 떡 하면서
또 오후에 할 거 꽂자면 이렇게 시간이 딱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판매할 때가 솔직히 금요일날 5개, 토요일날 10개, 일요일날 5개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쭉 있었을 때가 진짜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뭐 그 중에서 매출이 제일 높은 달이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무조건 10개 이상 케이크는 받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뭐 1호만 주문이 계속 들어온 다음에 10개 이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단도 들어오고 3호도 들어오고 4호도 들어오고 막 2호도 들어오고 1호도 들어오고 사이즈가 막 각기 다르고 그 다음에 색깔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고 조금 내가 퀄리티 있는 케이크를 판매를 하려면 10개 이상 받는 거는 저는 추천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떡지면서 꽃을 짜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제가 출근을 일찍 하는 이유도 새벽에 나와서 2시부터 이제 픽업이 9시부터 있어요. 근데 이제 2시부터 나와서 꽃을 짜요. 2시부터 나와서 꽃을 짜고 그 다음에 6시부터 떡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루틴인 것 같아요. 제가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할 때는 2시에 출근해서 뭐 5시, 6시까지 꽃을 짜요. 그 다음에 6시부터 떡을 찌기 시작해요. 이렇게 저희가 하면서 이런 루틴? 그냥 저만의 그렇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날 당일에 다 짜려면. 일단은 다른 선생님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날에 꽃을 많이 짜주신다고 합니다. 전날에 꽃을 짜주시고 그날 떡은 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6개월 동안 저는 수입이 빵원이었습니다. 홍보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오픈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보면 오픈하시면 바로 주문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기가 좀 그랬잖아요. 떡케이크가 전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바로바로 그냥 주문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큰 문제점은 없고, 이게 제가 공방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잘 말씀드리는 거는 판매가 솔직히 들락날락 하잖아요. 뭐 주문이 없어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사람마다 꽃 취향도 다르고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제가 어디서 사진을 보면 뭐야 뭐 이렇게 생겼어 하는데 인기가 좋아요. 판매가 진짜 막 사진이 계속 올라와, 인스타 사진이.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래 막 이러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 엄마하고 이렇게 사진 보냈어요. 야 이거 사진 어때? 그랬더니 언니 너무 예뻐 이러는 거였어. 뭐야 너 눈이 없어? 내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손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케이크가 마음에 들면 저한테 주문을 하는 거고, 다른 선생님 케이크가 마음에 들면 그쪽에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 홍보 방법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손님 취향이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사진 보고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트레스는 조금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힘든 점은 뭐 상담 아까 말씀드렸죠. 밤낮이 없는 거. 그리고 전화를 막 받을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독하게.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문자나 톡 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베스트에 뽑히기도 해요. 그분이. 왜냐면 제가 분명히 저는 전화를 상담을 할 때 오셔도 케이크 샘플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입에 달고 살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러면 사이즈를 보러 오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셨는데 뭐 젊으신 여자분 한 분이 딱 들어와서 어제 뭐 우리 회장님이 전화하셨는데 뭐 샘플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 그랬죠. 저 샘플 있다고 말씀 안 드렸고 사이즈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제 그 뒤에 들어오신 연세 조금 지긋한 회장님 오시니까 회장님 이거 샘플은 없고 사이즈만 보실 수 있대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면서 가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저도 그때 수업하고 있다가 오셨으니까. 그때 우리 치미마 선생님도 성격이 확동하긴 해요. 저랑 성격 비슷하거든요. 선생님도 당황한 거예요.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회장이 막 그렇게 성질로 나가니까 이제 비서가 뭐 잘못 알았나 보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저도 빡치잖아요. 나는 분명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녹음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녹음도 안 난 상태에서 그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전날에 그 전화 받을 때 저 아는 언니가 있었어. 그래서 저 언니한테 받았어요. 언니 내가 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니 네가 샘플 없으니까 사이즈만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뚝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미마 선생님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샘플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저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미마 선생님 수업 끝나고 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아니 회장님 뭐 회장님이라 했으니까 회장님이라고 칭을 줘야죠. 회장님 저는 샘플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사이즈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고 가시냐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하면서 문자를 보냈죠. 답장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딱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본인이 잘못 들어놓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진상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베스트예요. 진짜 베스트.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이거를 접어야 되나 생각 들게끔 한 진상 손님이거든요. 진짜 다 기억해요. 그날 제일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맘카페에 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맘카페 보고 저한테 주문하셔서 제일 늦은 시간에 구매를 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좋게 하고 저는 이제 서비스로 좀 드리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한 12시 정도?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어요. 12시 점심 그때쯤에 이제 저 막 케이크 만들고 있었죠. 일요일이니까. 근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는 거였어. 저한테 이러는 거야. 대뜸. 아니 떡 케이크를 시켰는데 떡이 안 익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뭔 소리냐고. 그럼 오늘 가져가신 떡이냐고 했더니 아니래. 어제 사갔는데 떡이 안 익었다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 떡이 안 익었으면 어제 얘기하셔야지 왜 오늘 얘기하시냐 이랬어. 그랬더니 그냥 막무가내요. 진짜 할머니가 그냥 막무가내야. 우리 딸이 사왔는데 그러면서 그 말 끝에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떡 케이크가 무거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떡 케이크가 무겁죠. 왜 안 무거워요? 그때 3호 사이즈였거든요. 왜 안 무거워요? 그리고 앙금꽃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리스였어요. 그때 제가 초창기에는 꽃을 좀 많이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앙금이 무겁고 떡도 무거우니까 무겁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내가 예전에 떡 케이크 시켜 먹은 데는 무겁지도 않고 가볍다는 여기는 왜 이렇게 무거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 안 익었으면 그러면 제가 가겠다. 일단 제가 일이 끝나고 갈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서 집까지 찾아갔죠. 그냥 봐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는 맘카페에 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잘못 나면 여기 이 생활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디 한번 케이크 보여주시라고 했더니 케이크를 떡하니 박스에 담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기 중에 완전 노출시켰더라고요. 그냥 그 케이크를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파츠 그대로. 이거 보관 박스에다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떡이 마르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막 떡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지났고 공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뻑뻑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런 거 다시 쪄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안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그런 할머니들은 말이 안 통해요. 무조건 환불을 원하는 거예요. 환불. 이 할머니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환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파티를 하고 진짜 조금 먹었어요. 조금 먹으니까 이 남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환불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일단 가져가고 따님하고 상의를 또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따님이 구매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따님하고 통화하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통장을 갖고 오면서 본인 통장에 할머니 통장 여기다 입금을 하라 이거요. 일단 따님하고 얘기하고 입금을 해주겠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엄마 있는 곳에 가지고 갔죠. 엄마 이거 떡 안 익었어? 이제 그러니까 엄마 이거 익었는데 이거 다시 쪄 먹으면 되잖아 하루 지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그냥 환불해줘라.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딸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뭐 환불을 해줘라. 그랬더니 아니 엄마 내가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계좌를 뭐 딸한테 입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계좌에다 입금을 해달래. 그랬더니 그럼 딸하고 먼저 전화를 해보래요. 딸한테 전화를 했어. 이 딸도 똑같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떡 케이크가 안 익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였어. 그 어머니께서 통장을 어머니 걸로 알려주시는 그럼 어머니 걸로 환불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릿속에 막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뭐하는 이제 파티는 파티대로 다 하고 그 다음날 음식 환불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맘카페 입점을 했기 때문에 소문이 안 좋게 나버리면 이거는 완전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환불을 해줬어요. 이 씨발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 뒤로 맘카페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 진상이 진짜 그 내리 속에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 다음날 환불할 정도면 그날 떡이 안 익었으면 전화를 해서 따질 양반인데 왜 굳이 그 다음날 환불을 해달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진짜 내가 똥 밟았다 생각을 하고 씨발 이거 내가 이 8만원 벌라고 내가 저녁 늦게까지 해줬는데 진짜 이 거지 같은 새끼들 막 이러면서 진짜 욕을 했어요. 진짜 그러면서 진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진짜 최고 진상이었어요. 그분 빼고는 솔직히 거의 진상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체계적으로 이 주문서를 받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 기억에 남는 만한 진상은 없었어요. 진짜 제 얘기 들으시면 뭐 듣는 분들도 진짜 그 사람 진짜 못돼 처먹었죠. 그래서 제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좀 픽업 시간 때문에 조금 많이 그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손님들이 10명 중에 뭐 간혹 한 분 뭐 연락 없이 늦는다거나 그런 분 한 분 정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다 문자를 보내요. 뭐 몇 시까지 몇 시 픽업 맞으시죠? 일이 만약에 일찍 오시거나 일찍 오시면 케이크 완성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늦게 오시게 되면 뭐 미리 연락을 해달라 그 문자를 전날 그 픽업 전날 아침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해주세요. 조금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저는 기다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그 다음 픽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뭐 많이 늦어도 30분 늦어요. 손님들 보시면.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날에 확인차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뭐 픽업 시간 늦는 손님도 없고 뭐 늦으면 30분 뭐 15분 진짜 뭐 10분 늦는데 뭐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하죠. 뭐 그 정도 늦는 거 뭐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확인을 하잖아요. 이것도 확인 한번 하는 것도 뭐 공간 운영하면서 그것도 노하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확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뭐 일찍 올 것 같다 늦게 올 것 같다 미리를 고지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뭐 픽업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 있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핸드폰 고장났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문서 쓰는 이 습관을 길렀거든요. 핸드폰 망가져가지고 제트플립 썼을 때 이게 서비스 센터에서도 일주일 걸린다 하고 모든 정보는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고 주문서는 쓰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됐는데 한 분이 진짜 연락이 안 됐거든요. 당일에도 연락이 안 되고 픽업 당일에도. 근데 다행인 게 이 픽업 오시는 분이 아니나 다를까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고 픽업을 하셔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사장님 죄송하다고 이제 좀 늦잠 자서 늦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옳다고 나고 이제 언니 너무 고마워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언니를 찾았는데 언니만 답변이 없어가지고 진짜 저 마음 졸이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행사를 물어보니까 5시라는 거야. 그때 언니가 2시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면 언니 내가 5시까지 해서 배달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자기도 늦게 일어나서 미안했는데 아무튼 그때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얼굴 붉힐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렇게 주문서 이제 노트 있잖아요. 노트 이거를 사가지고 꼭 적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주문을 제가 한두 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안 적어가지고. 왜냐면 옐로우톡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누락이 돼서 그 언니가 저한테 진짜 그건 못 잊어요. 그 언니가 나한테 애기 새 키우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를 엄청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문 잊어버리고 나서 순간 머리가 띵 해가지고 언니 내가 빨리 만들어서 파티하는 장소에 갖다 주겠다 해가지고 30분 만에 케이크를 떡지는 동안 꽃을 막 짜가지고 막 해서 언니한테 부랴부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조금 화나긴 했지만 내가 잘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기 새 키우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이제 감정이 완전 폭발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때 막 새벽에 일어나서도 힘들었었고 막 그때 일이 막 그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감정이 그때 막 폭발하고 막 펑펑 그래서 막 언니도 울고 그래서 언니 이제 머리 그만두고 나 가겠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그 언니한테 일단은 환불은 해줬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환불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언니가 그때 저를 좀 좋게 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친구 원데이 하는데 같이 소개를 시켜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는 빨리 바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언니가 고마워서 또 찾아오는구나. 그때 그걸 느꼈어요. 내가 잘못한 거는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왜냐면 더 변명을 하려다가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저는 그냥 바로 인정을 해요. 언니 미안해요. 저번에 컵썰기 개수도 원래는 7개 시켰는데 6개밖에 안 한 거야. 놀래가지고 언니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늦게 오면 안 되냐고 해서 그때도 우리 단골언니였어. 언니 케이크 하나 더 안 했다고 컵썰기 하나 더 안 했다고 금방 할 테니까 한 30분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언니가 알았다고 느긋하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하나 만들어갖고 스쿠자 채워서 보내고 조금 그래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애기를 많이 낳다 보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닭대가리처럼. 우리 엄마 맨날 저한테 닭대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돌아서면 조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꼼꼼하게 적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문 노트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번천사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냥 스프링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조금 이제 단단하게 하드 이렇게 해서 책표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스케줄러처럼 이렇게 똑딱이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종이를 뭐라고 해야 돼? 또 단어가 생각 안 나. 여기 추가할 수 있게끔 다 쓰면 이거 빼고 다 쓰면 이거 빼고 이 종이만 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나와서 저는 이걸로 주문서 할 때 이렇게 적으시는데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또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저 건태기 왔을 때 왜 건태기가 왔냐? 솔직히 내 몸뚱아리가 하나면 나 쓰고 나 쓸 것만 있으면 충분히 이게 남는데 아이가 많다 보니까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솔직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혼이신 선생님들이 이걸 하면 조금 내 몸이 힘들더라도 돈은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기가 있다 하면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기를 봐주지 않는 한 아기가 어릴 때는 이 공방 창업을 조금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기는 엄마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친정이나 시험 뭐 시댁에서 봐주면 이제 뭐 아기는 이제 봐주니까 내가 이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봐줄 사람이 없다 하시면 솔직히 이도 저도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아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기가 어리면 그냥 창업은 조금 아기 큰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기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걸 한 건데, 솔직히 아기가 봐줄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왜냐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가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랑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싸우기도 하고, 우리 사촌동생을 알바로 투입해서 우리 사촌동생이 그때 일을 그만뒀을 때 토요일마다 애들을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래요. 어떻게 애기 넷을 키우면서 이 일을 하냐. 그래요. 제가 지금 애기가 넷이에요. 어떻게 애기 넷을 낳고 이 일을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혼자가 아닌 뭐 우리 사촌동생이 애기도 봐줬었고, 우리 신랑이 뭐 온전히 주말마다 애들을 봐줬었고, 이제 지금은 저희 친정엄마가 애기를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여기 일에 매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죠. 저희 남편도 감사하고, 우리 사촌 동생도, 우리 친척 동생도 감사하고, 우리 친정 엄마도 감사하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운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락날락 하다고. 진짜 주문서 보시면 주문이 많을 때는 엄청 많아요. 주문이 많을 때는 엄청 이렇게 주문이 많을 때는 많은데, 평일 같은 때는 왜냐면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날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비는 날에는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진짜 털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뚱이가 하나면 낳았을 동안 빼면 모든 게 다 내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선생님들은 매출이 뭐 직장인의 뭐 2배 뛰었다, 3배 뛰었다, 4배 뛰었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거를 창업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버는 족족 다 나가버려요. 뭐 이거에서 나가야 되고, 뭐 이거에서 나가야 되고, 뭐 이거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꽁쳐놓을 돈도 없을 뿐더러 조금 그래요. 왜냐면 전주 그러니까 전주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 특성상 소비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넓은 데로 나가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솔직히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저 상황만 봐서 옮기게 되면 애들도 옮겨야 되고, 따라서 저희 친정엄마도 지역을 옮겨야 되고, 저희 신랑도 이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솔직히 저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맨날 영상 보면 뭐 매출 뭐 직장인 다닐 때마다 2배, 3배 뛰었다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그냥 미혼이시더라고요. 기혼이신 선생님들 뭐 찍은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혼자로서 수입은, 그러니까 애기 한 명 있으면 뭐 남겠죠. 뭐 애 한두 명 있으면 내가 지금 버는 돈 직장인보다 솔직히 많이 벌긴 해요. 왜냐면 수업도 있고 뭐 판매 많을 때는 뭐 많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애기 사교육비가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 번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수업이 있다 없다?
그리고 판매가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뭐 최고 매출 찍을 때는 당연히 5월달이죠. 왜냐면 그거는 카네이션 달이기 때문에 최고 매출을 찍는 달은 5월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은 조금 여유롭게 생활하지만 그냥 평일에는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인구도 전주 지역이 조금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봤을 때는 이제 서울하고 완전히 틀리긴 해요. 왜냐면 행사도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이 좁은 지역에 공방은 조금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찢어먹기 식이잖아요. 찢어먹기 식이기 때문에 큰 수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상담 올 때 전화로 맨날 물어봐요. 매출을 꼭 물어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희 이제 서울 하시는 분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은 수업 문의가 들어올 때 수익 같은 거 물어봤더니 전혀 물어보질 않는데요. 근데 진짜 여기 살면서 제가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짜 10명에 8명은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뜸 상담 전화 와서 뭐 커리큘럼 물어보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솔직히 저하고 그분하고 매출을 서로 비교할 게 안 되잖아요. 저는 이미 5년이나 됐고 단골도 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수업도 이제 그 전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수업 문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솔직히 수업 문의는 없을 거예요. 수업 문의는 없이 판매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케이크 하나 만들려면 2~3시간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거 4개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제일 비싼 게 뭐 8만원, 9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 밖에 안 돼요. 20만원에서 한 달 내내 생각했을 때 주말이라고 했을 때 뭐 150에서 뭐 150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왜냐면 평일엔 주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150 정도 나오면 월세 빼고 재료비 빼고 뭐 하면 뭐가 남겠어요. 솔직히 그거 남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보면 대중적으로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에는 5개 이상씩은 들어와요. 그리고 평일에도 바쁜 주는 진짜 바빠요. 그리고 한가한 주는 또 치드럽게 한가해요. 진짜 이번에 제가 5년 동안 공방 생활을 하면서 이번 8월달이 제일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8월달에 이제 휴가철이라고 해서 원래 비수기예요. 날씨도 덥기도 하고. 그래서 비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5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주문 없던 달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혼인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계속 강조하는 게 기혼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건 어차피 신랑 월급에서 다 충당하지만 그 외 부수적인 거는 제 거에서 다 충당을 하기 때문에 한 달이 제가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월세도 못 낼 지경에 오면 한 달 빵꾸 나면 2~3달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달에 장사가 안 돼서 9, 10월달에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부수적인 이제 재료 받은 거 그것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달 빵꾸 나면 솔직히 2~3달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뭐 꾸준히 주문은 있긴 있어요. 주문은 있으니까 뭐 그리고 요즘에는 카드 결제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코시국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거의 현금이었는데 지금은 카드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다른 분들도 수입이 뭐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래서 카드 매출이 조금 많이 나오긴 했어요. 카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전에는 현금 이제 계좌이체 결제가 많았다면 지금은 카드 매출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 단골 언니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현금 결제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카드 결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5년 중에 힘든 점은 그냥 그거예요. 수입이 들락날락한 거. 다른 지역은 어떨 줄 모르겠어요. 뭐 영상 보면 뭐 수입이 엄청
많다고 보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운영하는 기간 중에 수입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거는 이게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데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막 매출이 3배 뛰었다, 4배 뛰었다 이런 것만 솔직히 말씀을 해주잖아요. 힘든 거 뭐 수입이 들락날락한 거 말씀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딱 한 분 있어요. 그분 이제 그만두셨는데 일단은 수입이 엄청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를 많이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입이 들락날락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해요.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혼인 선생님하고 기혼인 선생님하고 수입 기준이 다른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앙금 비율은 무조건 백옥 앙금 1kg에 춘설 앙금 500g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 앙금 어떻게 만드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앙금 기준에 그냥 윌튼 화이트 그냥 한 바퀴? 정량을 제가 막 양을 재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바퀴 정도 돌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는 흰색 앙금 만드는 그거고, 그 다음에 윗면 아이싱 같은 거 이제 케이크 이제 꽃 올리기 전에 어레인지 하기 전에 밑에 까는 아이싱은 똑같아요. 순수한 거 500g에 150한 거 1kg짜리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단 케이크 나갈 때 겉에 앙금 아이싱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냥 150앙금만 쓰고 있어요. 그거에서 저는 앙금에 뭐 레버힘 넣고 막 버터 넣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원 재료에 막 뭐 때려 넣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뭐 때려 넣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질문하셨던 거 이것저것 적어서 해봤는데 뭐 이렇게 적긴 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 막 버벅거릴 수도 있고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그냥 막 중구난방이어도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창업하시기 전에 또 뭐 제가 이 내용 말한 거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주세요. 댓글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물러나겠습니다.